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팟짱에서는 당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한 분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나온 후보는 바로 김병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를 이렇게 마이크 앞에 대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오시는데 정말 정직하게 네.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곤해 보이세요? 네, 어제 제주 갔다 창원 갔다가 네. 창원에서 어제부터 시작이었나요? 그 합동 연설회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 갔다가 창원 갔다가 네. 다시 끝나고 분당으로. 또그 간담회 좀 하고 간담회 하고. 예, 그리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 피곤이 약간 좀 묻어 있는 그런 네. 모습이신데요. 그러네요. 그 예전 네. 저희 처음에 나오셨을 때 네. 이제 뭐 영입이 되셔가지고 처음 나오셨을 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더 늙은 느낌? 네. 벌써 한 7달 늙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좀 어려운 선거 하시고 야당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네. 천당 밑에 분당에서 네. 당선되시고 이번에 청년위원장 나오셨는데 저 근데 불모지라고 하셨는데 네. 선거 거치면서 불모지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본인의 목소리를 못 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거고 네. 힘드셨던 부분들인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당선될 수 있었고. 예. 그렇군요. 불모지란 말. 네. 제가 다음부터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파릇파릇하고 정말 그랬는데요. 이제 불과 몇 달 사이에 좀 노쇠해 버린 것 같습니다. 정치인 다 된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제가 1월 3일날 입당을 했는데 1월 달에 입당했을 때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요. 이번에 청년위원장도 출마를 했는데 청년위원장이 돼서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의정 활동에는 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의정 활동 이제 2달 네. 했는데요. 좀 맞으세요? 원래 이제 초선 때는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예.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좀 공부해 가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네. 단계고요. 아까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네, 네. 그 직원분이 이 저희 오마이뉴스 같은 건물에 계십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의원님이 오시니까 만나 뵈러 여기서 만나 뵈러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같이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회사 대표를 하실 때 홍보실에서 작성해준 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발언 이런 걸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열심히 적어서 공부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되셔서도 좀 그런 습관 이런 게 좀 남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 말로 해야 되니까요. 물론 아주 정확하고 네.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정치인 본인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틀리더라도 조금 네. 다른 말이더라도 제 말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본심, 제 진심이 전달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어서 시간이 허락하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옛날 직원분이 오셔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사실 저희가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네. 초대석 시간을 좀 마련해볼까 했는데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셨고요. 네. 아무튼 이런 데 나오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 그 대표로 있을 때랑 네. 지금이랑 좀 변한 건 그런 부분에서는 변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뭐
일하는 공간이나 네. 내용은 달라졌지만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언어, 네. 그 나만의 생각을 담아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 그거는 국회의원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통맘께서 선하고 순한 인상 좋으시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 산우님께서도 진짜 인상 선하게 생기셨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으세요? 선하게 생겼다. 좋은 말로 하면 선하게 생긴 거고요. 네.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그렇죠. 그렇죠가 이제 네. 그 뭐라고 하죠? 보통? 네.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표현이 생각 안 나시는데 네. 선하게 생겼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네, 저는 네.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와중에 저희 팟짱 생중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위원장에 출마하셨어요. 네,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출마의 변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왜 출마하셨나요? 네, 제가 원래 처음 입당할 때부터 네.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음. 하지만 우리 당에서 그리고 물론 우리 당 밖에 있는 정치권 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펴는 사람들이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번에 청년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당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이기 때문에 우리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당이니까 내년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제 지역구에서 그리고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크게 우리 청년위원장이 되어서 그리고 네. 청년위원장이 우리 당의 최고위원을 겸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치권은 뭐 선거 때만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신용이나 이런 걸 좀 보였지 사실 그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는 거의 없다고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청년위원장으로서 뭐 내년 정권 교체에서도 네, 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통맘께서 이런 또 의견 주셨네요. 더민주 청년 최고위원분들 후보 다 너무 좋아서 누굴 뽑을지 엄청 고민될 듯요. 뭐 하셨습니다. 지금 3파전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분 뽑으시고요. 잘 생각 안 나시면 김병관 뽑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40대신가요? 50대신가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40대시죠? 만으로 43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청년위원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네. 청년에서 벗어납니다. 중년이 되시는군요. 마음은 여전히 청년이겠죠. 네. 40대신데 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40대보다는 20, 30대 청년의 문제를 더 잘 아는 네, 30대 네. 후보가 네, 청년 위원장 네. 더 나아가서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돼야 당을 네.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견 타당한 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학 후보가 지금 35이고 네. 장경태 후보가 34인데요. 음, 아마 그분들이 살아왔던 경험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이후 우리 청년이 물론 35세까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보다 높은 연령들도 청년이고 제가 아까 45세가 넘어가면 청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한 50 정도까지는
물론 나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은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슷한 경험이라는 게 저는 그 기준을 IMF로 보는데요. 네. IMF 전과 후가 좀 많이 우리가 살아오는데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IMF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오히려 저는 가르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물론 지금 실생활에서 막 부딪혀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더 리얼하게 캐치하는 부분은 그 두 후보가 잘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그걸 이제 그 실행에 옮기는 건 그리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후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다른 후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의 장점도 뭐 집행력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해달라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데. 네, 다 훌륭하신 네. 후배들입니다. 네, 하여튼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자기만의 그런 공약이나 정책을 내세워야 될 텐데요. 참 45가지가 청년 네, 우리 당 나이죠. 45입니다. 네, 지금 100세 시대니까 어쨌든 100세 시대니까 아직은 애기? 100세 기준으로 하면 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제가 만으로 43이고 네. 우리 나이로 이제 44, 음, 네, 한국 나이로 44인데 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44이면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너무 이제 좀 어린 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정치를 하냐. 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 그래요? 다른 두 후보들은 네, 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음, 그만큼 우리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사실 이제 30대 40대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네, 너무 그 아직은 좀 어리다 이런 생각들 많이 그러게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기에 좀 어리다 이런 생각들을 그만큼 우리 정치가 나이가 많이 들은 거겠죠. 네, 그러게요.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 특히 뭐 45까지 청년으로 본다면은 30대, 뭐 40대 지금 그 집 문제, 전세 대란, 네. 뭐 집값도 계속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보육 문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청년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청년들의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건 좀 달갑지 않아 하고 그 나이에 무슨 정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건 우리 사실이고요. 사회가 그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이제 뭐 청년위원장 출마하셨지만은 사실 정치 신인입니다. 네, 네, 뭐 의원회관에서 PT 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 신인이라는 김병관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해야 돼? 당 지도부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뭐 젊은 사람이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 지도부에 나가서 내가 네.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지 이런 당위성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올해 1월부터 이제 당의 비상대책위원 활동을 네. 했었는데요. 이제 최고위원 활동을 했던 건데 음, 그 비대위 활동을 안 했으면 사실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최고위원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비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시간적으로도 많이 시간 뺏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매일 그리고 뭐 이제 회의를 참석하고 해야 네, 되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상대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비대위 활동을 안 했으면 그런 걸 잘 몰랐을 테니까 네.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해봤던 경험 때문에 사실 이제 청년위원장 출마 결심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저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네. 물론 당 안에서의 어떤 혁신이나 개혁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외부에 많이 맡기잖아요. 네.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많이 맡기는 이유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좀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실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 네. 맡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청년위원장 내지는 더 크게 보면 우리 당의 쇄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당의 문제, 청년의 문제, 청년위원회의 문제를 네. 좀 바라보고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좀 객관적인 시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당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 네. 가지 얽히고 설킨 이념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관행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면서 네. 좀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못 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인이 좀 네. 더 그런 당내 문제, 조직의 문제를 해결을 잘 해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좀 밖에서 볼 때는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네. 힘이 없다. 네. 뭐 조직과 체계가 허술하다. 뭐 네, 무능하다. 네. 네. 그리고 전 위원장이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네. 가기도 했고요. 네. 참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뭐 앞으로도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요. 청년위원장이 만약에 되시면 이런 조직적인 문제들, 청년위원회 문제들 어떻게 좀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과거의 청년위원회는 조직적이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이라는 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도 우리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탄탄한 조직력이 필요한데 네, 과거의 청년위원회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청년위원장 한 명이서 일을 하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집행 임원이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네. 서류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조직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년위원장이 유고가 된 상태였는데 네, 탈당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제 사실 조직의 힘으로 조직에서 뭔가 또 일을 끌고 가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이런 네, 면들이 네.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조직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청년위원회를 재건할 그런 임무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공약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주요 공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5% 청년 정치자금 발전으로 확보, 그리고 두 번째가 2018년 지방선거 청년 공천 의무화, 마지막 세 번째로 스마트 청년위원회 도입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분들께요. 네, 제가 공약이 여러 개 있는데요. 뭐 네. 그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후보들이나 과거의 후보들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지방의회, 광역의회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부터 계속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청년 비례는 우리 당이나 뭐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와 광역의회에 대해서는 청년의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이제 권고 사항으로 있긴 합니다. 권고사항도요? 근데 사실 예. 권고 사항은 잘 안 지켜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의무화해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지방 노출을- 의회부터.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지방의회, 광역의회부터 네. 탄탄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게 저는 우리가 과거에 청년 비례를 도입을 해서 김광진 의원, 장한호 의원이 저는 성공적인 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 광역의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배출을 시키는 게 배출되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청년 정치 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법으로 여성 정치 발전 기금을 그 국고보조금의 1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년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위원장이 되어도 청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청년위원회를 운영을 하나요? 이제 그래서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거를 네.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이제 과거에는 그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네. 당 지도 그러니까 당 대표와 뭐 과거 이제 총무본부장님 뭐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위원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량껏 쓸 수 있는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런 뭐 얘기죠. 예산 자체가 없었다는 건 좀 의아한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참.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청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점이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 그 두 개는 설명을 하셨고. 뭐 스마트 청년위원회는 예. 그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저희가 작년에 이제 12월, 1월에 걸쳐서 네. 소위 말하는 10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잘 유지가 안 되고 있죠. 어떤가요? 아니요 당원들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여전히 그 권리당원으로서 네. 행사 그 활동을 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의원들 전국 그 대의원들 뽑았는데 전국 대의원 네. 저희가 정확하게 비율 같은 걸 알 수는 없는 위치여서 네. 그렇긴 한데 저희 지역이나 이제 다른 지역들 보면 음. 최소 50% 이상 분들이 네. 권리당원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당원은 최소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월 15일 작년 12월 1월에 오신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여전히 이제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 당과 그 권리당원 그러니까 온라인 당원들 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어렵거든요. 없거든요. 그런 게 없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채팅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네, 것도 네. 있을 수 있겠고 네, 예. 어떤 게시판 여러 가지 통로가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만들면서부터 네.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팅방이라든지 우리 당원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좀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 올해 2월, 3월 그러니까 총선 국면이 되면서 네. 그 활동이 사실 멈췄죠. 멈추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더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요. 근데 그 온라인 당원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네. 공간, 그 온라인 당원의 한 70% 정도는 저희가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70% 정도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온라인 당원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그 청년이기 때문에요. 네. 그 청년들이 사실 가장 익숙한 또 매체가 온라인이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그게 그게 우리 청년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물론 이제 우리 당 조직으로 보면 디지털 소통본부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청년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디지털 소통본부랑 같이 이런 스마트 청년위원회 그리고 스마트 정당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정당을 네. 잘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정치 체계가 간접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스마트 청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청년위원회
사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연결이 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소통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네네. 통로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 다른 후보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꼭 우리 당 대표님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세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누가 뭐 청년위원장이 되든 누가 지도부가 되든 네, 네. 이 부분은 꼭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네, 예, 그런 예. 통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당 청년위원회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제가 이 점이 참 지난 총선 때 아쉬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19대 때는 김광진 장하나 의원, 두 네, 의원이 당선 안정권의 번호를 받아서 비례대표가 됐는데 그 두 분의 활동 뭐 지금 평가해 보면 정말 잘 하셨거든요. 잘하셨죠. 예, 네, 네,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청년 비례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네, 네,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 네. 뭐 잦아들었지만 네. 그래서 당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청년 비례대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소통이나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뭐 일부 소홀한 부분도 있죠. 네, 있고 당 지도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청년위원회가 그 청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한 네. 목소리를 좀 내주었어야 되지 않나. 네, 그 음, 목소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졌던 당에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아픈 치부일 수는 있는데 네, 당내 이제 청년 비례 그 선거 과정에서 좀 잡음들이 있었거든요. 당 지도부와 상관없이 청년들끼리의 어떤 경쟁에서 좀 잡음도 있었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당 선관위 공선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청년위원회에서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예. 문제점들을 좀 걸러주는 이런 역할들도 좀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 네, 그게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네. 청년들을 너무 배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반복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돼야죠. 그렇게 안 돼야 되고요. 네네. 그만큼 청년위원회가 그 우리 청년 비례를 뽑는 과정에서도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 이런 댓글이 들어왔는데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관 의원님, 청년위원은 뭐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댓글을 못 쓰게 하고 못 읽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뭐 지적이 페이스북에 있는데. 댓글을 못 예. 쓰게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예, 그거야 그냥 쓰시면 되고 네. 네. 아 그런가요? 예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페이스북에 댓글을 막는 기능이 있나요? 잘 글쎄요. 모르겠는데. 저희가 네. 이따 확인해 보겠고요. 네. 블로그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블로그를 지금 예. 저희가 계속 열어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분께서 너무 악의적으로 막 욕설을 막 올리고 그러고 계세요. 네.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적으로 막 아이디 새로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도 그렇고 트위터에도 막 이러시고 아 그래서 잠시 닫아뒀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뭔가 뭐 다른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의적으로 네, 그렇게 네. 뭐 하시는 약간 분들이 있다. 좀 음해성 뭐 이런 욕설도 많이 섞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욕설이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뭐 그 삭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욕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삭제하고 이러는 것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는데 네. 좀 이제 너무 악의적으로 뭐 사실도 왜곡하고 좀 음해성으로 이 댓글들을 좀 많이 다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이게 또 특히 이제
그 청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서 선거 과정에서 좀 너무 혼탁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잠시 좀 어, 막아뒀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청년위원장이 되신 다음에도 뭐 이런 뭐 악의적인 뭐 아니면은 공격적인 뭐 욕설이나 이런 댓글이 네, 있고 네. 의견이 있다면은 뭐 계속 닫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뭐 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차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블로그만 그렇게 했고요. 네. 뭐 블로그 말고 다른 수단들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음, 뭐 쓰시면 저희가 어차피 다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본인 이름을 걸고 뭐 뭐 욕설을 하더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블로그나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계란 프로필로 해가지고 네네. 뭐 욕설 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게 우리나라 뭐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없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악의적인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없는 네, 뭐 네. 그런 시스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 부분들 좀 정리가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네, 때는요. 예. 자, 이 청년 위원장이 이제 지도부가 되면 청년 문제 더욱더 네. 당이 매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요즘 뭐 청년들 좀 자주 만나시나요? 어떤가요? 만날 기회가 있나요? 뭐 제가 계속 청년들이랑 음, 같이 살아왔죠. 저희 그 회사 있으면서도 저희 회사에 있는 거의 99%는 다 청년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뭐 고민거리라고 할까요? 어떤 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이제 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주거와 결혼 문제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회사 밖에 있는 친구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 음,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만나면 이제 뭐 학자금 얘기 이런 네. 얘기가 많죠. 다 음, 고민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자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예. 뭐 일자리 문제, 뭐 결혼, 뭐 육아도 있을 수 있고, 음, 집의 문제. 네. 예. 그러니까 뭐 고민은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다 지금까지 봐왔어요. 네, 네, 뭐 그렇죠. 언론이나 네, 이런 데 다 다뤄졌던 내용인데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들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네, 19대 총선보다 10% 이상 네, 2030 투표율이 올라갔는데 뭐 지금도 뭐 N4 세대, 헬조선, 뭐 흑수저, 뭐 어제 이정현 당대표 되신 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무수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상황은 문제점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해법이 네.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많이 떠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뭐 공공기관에서 그 청년 채용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나 그 성남시에서 성남시, 뭐 청년 배당, 청년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요. 그게 물론 완벽한 대안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그 저는 이제 좋은 한번 시행해볼 만한 제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정부에서 저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네, 당장 우리 뭐 지금 과거에는 물론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공 영역에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채용들을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산이 물론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한 연봉 3천만 원 정도의 청년을 한 10만 명 정도 고용하는데 한 네, 3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3조가 아주 큰 돈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그 정도 뭐 재정 투입을 못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지가 없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 수당, 청년 배당 문제 오죽하면 그런 정책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데 네. 그걸 포퓰리즘이다.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네. 네.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모습 네.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많은 선진국들 OECD 국가들에서 그 미실업 그러니까 미취업 상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면 직장 들어갔다가 이제 그만뒀을 때 이걸 실업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실업 수당을 주는데 맞아요. 예. 이제 일자리 잃은 다음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그 처음에 이제 취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을 실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실업 수당을 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사실 청년 배당 그러니까 청년 수당이랑 일정 부분 많이 유사한 개념이고 많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제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네. 저는 그것도 어떤 예산이나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저는 그 우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이나 실업 배당, 그러니까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은 네.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이런 것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중앙 정부가 배려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만약에 지도부가 되시면은 청년 몫으로 지도부가 되시면은 앞장서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앙 정부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고 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계속. 이 부분은 사실 뭐 꼭 우리 청년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죠. 네, 거절되고 복지부랑 얘기하자고. 그거 참 복지부랑 얘기가 안 되니까 박 대통령한테 면담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복지부는 청와대랑 관계 없는 기관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예. 네, 참 그러게요. 그렇게 보니까 복지부는 좀 어디 소속인지 네. 묻고 싶네요. 자, 이 청년들의 그 문제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정말 커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 선거 보셨죠? 네, 네, 네. 이정현 당대표 선출됐고 네. 최고위원들도 한 명 빼고는 다 친박이 됐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결과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사실 남의 당이니까 다른 네. 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일부 네, 하는 거랑 이제 지도부 적절치 않을 수 되시면은- 있는데 네. 지도부 되시면 이제 같이 뭐 여야 네, 네. 지도부로서 뭐 견제하고 네.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네. 저는 그 같은 목소리만 나오는 건 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새누리당도 어떤 뭐 친박계 일색의 어떤 당 지도부로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 당내의 네. 어떤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 여당은 물론 이제 대통령과 뭐 정책도 같이 만들고 사업 이제 네.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또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그렇죠. 역할이 있는 건데 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 사실 창조 경제라는 구호를 앞세워 가지고 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처럼 공약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의 다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포켓몬고 네, 열풍 네. 불었을 때 사실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속초를 갈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포켓몬고가 나왔을 때 아니 이런 식의 증강현실이죠 이게 네, 네. 증강현실을 반영한 게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니
예전부터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성공을 못했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게임 업계에 계셨고 그리고 포켓몬고 현상에 대해서 좀 네, 네.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창조 경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그러니까 포켓몬고 네. 저 이제 지금 정부의 대응이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 포켓몬고의 핵심은 음. 그 증강현실이 아니거든요. 증강현실이 아니고 포켓몬고라는 컨텐츠가 핵심이거든요. 아 포켓몬이라는 네, 그 포켓몬이라는 괴물들이 나오는 네, 그 컨텐츠. 컨텐츠가 핵심이고 예. 포켓몬이 한 20년 넘게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처음 그 나온 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뭐 영화, 뭐 게임 여러 가지 컨텐츠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컨텐츠가 네. 그 증강현실이랑 결합을 해서 좀 새로운 재미를 또 선사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켓몬고 열풍이 불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그 AR 열풍, 그러니까 증강현실. 증강현실의 뭐 가상현실 뭐 이런 네, 거,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AR을 이용한 게임은 과거에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면서 AR을 이용한 어떤 컨텐츠 게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AR이랑 이제 포켓몬의 어떤 컨텐츠의 파워가 이제 결합을 해서 지금 열풍이 불어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포켓몬고 열풍이 일어났을 때 네. AR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포켓몬 같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만화 산업을 막 그 죽였듯이 네. 지금 비슷하게 게임 산업을 죽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만화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유스럽게 좀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 포커싱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3월달에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도 네. 그때는 그 인공지능 세상이 당장 맞아요. 예, 인공지능으로 다 바뀔 것 같고 저희 기자들도 이제 로봇이 기사 쓴다고 해서 네. 저도 지금 좀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이제 대증요법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알파고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들한테 이제 돈 걷어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어떤 연구소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러고 네. 이번에 포켓몬고 나와서도 무슨 AR을 이용한 어떤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뭐 정부에서 투자하겠다고 이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들에서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각 기업에 필요한 어떤 AI 기능들은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사기업들에서 연구소들에서 AI 개발을 하는데 왜 그러면 알파고와 같은 컨텐츠를 못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것 알파고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네, 아니 표현의 자유조차 이렇게 위축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은 창조 경제인데 절대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일이 안 되게 하는 네.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거 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지긴 했는데 네, 인터넷상에서 글 쓰면 뭐 대통령 욕하면 잡혀갈까봐 그러니까요. 뭐 걱정돼서 네, 아무도 네. 욕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런 표현조차 못하도록 막으면 그러니까 네. 어떤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내년 정권 교체를 야당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창조 경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네. 드는데요. 창조 경제란 말은 예. 저는 사실 되게 괜찮은 말이거든요. 필요하고요. 뭐 이 정부가 좋은 단어는 많이 썼어요. 네, 통일대박 뭐 이런 것도 네, 네, 있고요. 네, 네. 좋은 그리고 말인데. 우리나라 예. 교육의 목표가 우리 창의 인재 음, 이기 때문에 네.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조성, 창의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어는 좋은데 이 네. 단어에 걸맞는 그런 내용을 그런 정책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이 정부 하에서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자, 저희가 몬스터고 얘기를 좀 포켓몬고 얘기를 했더니 뭐 둘리, 뽀로로 네, 우리나라에 캐릭터가 네,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네요. 네, 네. 그런 캐릭터를 잘 활용해서 제2의 포켓몬고 열풍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 이런 콘텐츠 생각인 것 같아요. 얘기하시면 이제 둘리나 뽀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것도 이제 좋은 콘텐츠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시장은 대부분 다 유아 시장이거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잘 안 보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뽀로로, 뭐 둘리 이런 것들 네. 잘 안 보게 되죠. 근데 이제 포켓몬 같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네, 성인들까지 많이 보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즐기는 그런 네. 콘텐츠가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뽀로로와 둘리로는 안 되고 성인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캐릭터 이런 발굴 이런 게 네네.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커지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 주식 주가 이런 것들이 폭락을 네.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경제 보복 우려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데. 네. 이 사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뭐 가장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이제 중국의 네. 경제 보복인데 그 경제 보복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제 정부가 중국이랑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런 대화, 의견 교환을 해왔어야 했죠. 그런 저는 게 안 뭐 됐죠. 전혀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긴 했었을 텐데 음, 뭐 사실 이제 중국 입장을 생각하면 배치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배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음, 중국이랑 어쨌건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생각하거든요. 음, 그 이후에 배치 후에도 보면 배치 결정 전에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배치 결정 후에 저희가 보기에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우리 야당 의원들 6분이서 지금 중국에 가셨는데 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외교적인 노력이거든요. 음, 그분들이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고위 관료를 만나서 뭔가 네. 해결책을 찾는다든가 뭐 이러려고 간 게 아니고 중국에 계신 어떤 뭐 학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정부 바깥에 있는 분들 만나서 우리들의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네.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건데 마치 그런 활동까지도 막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별의별 얘기가 비판하고. 다 나왔죠.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예. 뭐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이런 그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의회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 있는 뭐 상원 의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정부 정책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가고 네. 내지는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의견을 들으러도 가고 저는 그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많은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못하게 막는 거는 뭐 못하게 막으려면 정부가 잘하든가. 네.
정부도 아무 역할을 안 네. 하면서 의회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거는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음.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네. 그 우리 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어떤 잘못된 언행을 하거나 뭐 잘못된 외교를 뭐 그런 게 하는 게 보인다면 있으면 뭐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음. 비판해야죠. 비판받을 일을 했으면. 근데 가는 것 자체를 뭐 그러게요. 비자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제 294명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네네. 뭐 사대 외교다. 뭐 예, 사대 외교, 뭐 매국행위라는 네네. 말까지 나오고 사실 이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그러니까 10년 네. 전에 네네. 그때 참여정부 때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한다고 합의를 네. 했더니 네네. 이상득 국회 부의장,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었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 뭐 전효 의원 등등해서 6명이 미국에 가서 그런 외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선례도 있고 사실 이상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조공 외교라는 단어를 자기가 써가면서 뭐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냐 가서 설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사드 문제 가지고 성주 국민들께서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촛불을 들고 계시고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가 못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나누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벌떼처럼 공격한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네, 이 중국 경제 보복 우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뤄야죠. 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물론 꼭 이게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우리 이제 유일호 부총리나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산업부 장관 이렇게 많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가져와라 보여달라 많이 했는데 일관되게 아직 그런 식의 보복을 할 거라는 움직임은 없다. 하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네. WTO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아주 낙관적인 예. 얘기들만 계속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한류 콘텐츠 방영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게 보복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보복처럼 보이는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제일 중요한 게 외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외교적으로 외교라는 게 일단은 많이 만나야죠. 많이 만나서 그렇죠. 얘기를 네, 하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교하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뭐 외교부 사람들한테 네, 저희 네,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게 네, 네. 대신 나가서 외교해달라, 네. 일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건데 글쎄요. 왜 이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잊으신 것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그 외교안보실장이 김관진 예, 실장이신데 예. 그렇죠. 김관진 실장이 처음에 그 선임이 됐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분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외교 물론 이제 어떤 국방과 관련된 네. 외교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군 출신보다는 외교 쪽을 일을 하셨던 분들, 네. 외교관 출신이라든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교 분야에 있어서 그 통상 전문가가 배치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외교나 어떤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외교안보 실장에 가는 게 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더 적절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군 출신이 외교안보 실장으로 되면서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어떤 사드 문제나 이런 게 또 발생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네. 외교관보다는 외교나 이제 통상보다는 군인을 더 신뢰하시고 군인에게 좀 더 힘을 주신 거죠. 이제. 네. 그렇군요.
그 인사 하나 하나에 네. 그런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정책 방향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저는 뭐 이번 사태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제가 네, 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의견들을 보니까요. 댓글을 보니까 ILHYJ32님 느리지만 조곤조곤 핵심 내용 말씀 잘하시네요. 라고 응원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김승용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청년 대표니 패기 있게 그 어제 있었던 그 연설에서 네네. 다른 후보들보다 패기가 좀 떨어져 보였나 봅니다. 네, 네. 패기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해서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그 연설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정말 패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패기를 가지고 패기 있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위원장 한 명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랑 패기 있게 일할 수 있는 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만들어가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저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투사가 되어 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모든 분들이 네, 다 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밖에서 시민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요. 국회 내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네, 또 뭐 중국 가서 외교를 해야 되실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도 그 말씀 하시던데요. 사드에서 성주에 왜 안 갔냐. 네, 그때 이제 저희 당 소속 7분이 가셨나요? 당 그 국회의원 7분이서 현장에 가는 건 사실 되게 큰 일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도로공사의 그 수납원들 문제 때문에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저 포함해서 17분이 가셨는데 네, 그 사실 이렇게 뭐 2명, 3명 이상 뭐 대규모로 가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17명이 간 거를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왜 100명이 안 가냐 이렇게 얘기.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이 기대하시는 좀 거 더 많죠. 네. 잘 해주길 바라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몽당 연필님께서 의원분들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 네, 네, 같아요라고 그런 말씀도 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 성주에 의원들이 2차로 또 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화문광장에서 저희 의원들 네. 그 세월호 그 특조위 연장 관련해서 맞아요. 일일 단식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네, 가고 예, 있습니다. 저희도 가고 싶은데 네, 이 선거전이라 그러게요. 네, 네. 세월호 문제 이것도 글쎄요. 이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 네, 네. 그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의 바람까지 다 안으셔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들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네. 제일 화가 나는 게 이런 세월호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세월호 배지 달고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니까 이제 네. 이렇게 저희 동네가 또 험한 동네기도 하고 그래서 험지. 예. 뭐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 아,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왜 이제 이념을 음. 얘기를 하고 성주 문제를 가지고 왜 또 이념 얘기를 네, 하고 이러는 네. 건지 정말 화가 나고 예.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바뀌려면 정권이 바뀌어야지 뭐 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시고 계실 거고요. 성주는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제가 네, 네. 예, 던져봤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 오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네요. 그때는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긴장이 되고 또 청년위원장 후보로서 나와서 더 긴장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당하면서부터 국회의원 되고 또 이번에 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오는 어떤 일관된 초심들이 있거든요. 그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청년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